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고득점자가 많고 같은 등급 내 동점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정시 지원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의 7.5%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건데 환자의 절반은 당뇨와 함께 고혈압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래사장처럼 푹신한 땅에서도 빠르게 뛸 수 있는 카이스트의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가 구조 개선을 거쳐 최대 67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이보는 이번 주말 마라톤 풀코스에 참가해 실험실 밖에서 주행 성능을 검증해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각 입시 업체들은 가채점 예상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쉬워서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막판 눈치 작전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입시 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커트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하락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EBS가 예측한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12점, 수학은 4점 더 낮았습니다. 입시 업체들이 예상한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30에서 131점 정도, 수학은 131에서 133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던 수능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같은 등급 안에 동점자가 많은 상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막판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잘 봤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이 과목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사실은 발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에서 논술과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것 같더라도 변수가 많은 만큼 꼭 응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정시를 통해 수시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지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증가한 거 이거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탐구 영역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가 어떻게 요동칠지도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 논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 재시험을 요구하며 수험생 등 34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논술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성적에 의존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는 과정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 자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닥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달리는 사족 보행 로봇의 짧은 주행거리와 운용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황보재민 교수 연구팀은 PC에서 수행하던 관절 강성 제어를 모터 구동기에서 직접 구현하고 내부 구조를 개선해 최대 67km,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래 달릴 수 있도록 사족 보행 로봇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동역학 시뮬레이터 라이심을 활용해 보행 효율을 단계적으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은 이번 주말 마라톤 풀코스에 참가해
실험실 내 통제된 환경이 아닌 도심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신축성이 17배 높아진 웨어러블 열전 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공동연구진은 스스로 산도 조절이 가능한 젤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N형 열전 소자의 특성을 그대로 구현한 열전 갈바닉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열전 소자는 우수한 신축성은 물론 상온에서도 20분 이내에 99% 이상의 높은 자가 회복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소재를 손목에 붙인 뒤 몸에서 유지되는 체온과 주변 환경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심관흠 기자가 지스타에 나온 신작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20살을 맞은 게임쇼 지스타는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44개국 1,300여 게임 업체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의 메인 스폰서인 넥슨은 가장 큰 부스를 열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해 만든 신작 오버킬을 지스타를 통해 첫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즐긴 던전앤파이터의 정식 후속작으로 원작의 매력적인 세계관과 액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크래프톤도 역시 프로젝트 아크와 딩컴 투게더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크는 크래프톤 산하의 개발진이 만든 팀 기반의 전술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을 잘 만드는 게임사답게 빠른 전개와 다양한 전술, 쉬운 조작이 돋보였습니다. 딩컴 투게더는 호주의 1인 개발자가 만든 생존 게임을 모바일로 옮겼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생존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저희가 시연 시간을 20분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 없이 정말 즐겁게 플레이하고 가고 계십니다.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넷마블도 기존 IP를 활용한 2개의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드라마인 왕자의 게임을 게임으로 만들었고 자사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를 더욱 세련된 액션 RPG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계에서 직접 인터랙션하고 스토리를 새롭게 써나가는 거에 대한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IP 확장을 시도하는 신작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세계 게임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게임사들의 도전이 돋보였습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상생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현행 9.8%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2에서 7.8%로 차등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4곳의 입점업체 중 2곳만 동의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115일 동안 긴 협의 끝에 최종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춘 차등 수수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중간 가게인 35%에서 80%는 6.8%, 하위 20% 가게는 2%의 수수료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매출이 작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보다 최대 500원 비싸집니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됩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오늘 그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최종안에 대한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 상인연합회, 공익위원회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와 평생 한 번일 경사인데 웬만하면 참는 분위기에 결혼 서비스 업체는 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깜깜이 가격이 문제인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가격 공개 등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결혼식을 치러본 청춘들은 실감합니다. 각 항목별 금액을 안 알려줘요. 위약금이 얼마가 발생할지도 안 알려주는데 그래서 결국 변경할 뭔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업체를 변경할 상황이 돼서 문의드리면 그러면 계약금의 11%가 뭐 위약금으로 발생하세요 이러는데 전 제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몰라. 난 통으로 300만 알고. 제대로 가격 공개를 안 하니 경쟁도 안 돼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 서비스 비용이 평균 2,500만 원인데 식장에 2천만 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에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드레스 도우미도 필수, 심지어 스튜디오 촬영 시 간식 준비도 관행이 됐습니다. 업체들은 각종 항목을 쪼개서 비용을 올립니다. 예식장은 세리모니와 행사비를, 스튜디오는 사진 원본과 수정 비용을 따로 받고, 드레스는 입어보는 것도 따로 돈을 받습니다. 말로는 선택인데 사실상 필수입니다. 점심 예식을 위해 화장을 일찍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리 스타트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드메 업체 공개 가격은 평균 199만 원인데 실제 든 비용은 520만 원입니다. 소비자 불만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주요 업체와 함께 가격 공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을 만들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식장과 준비 대행 사업자는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세부 가격과 환불, 위약금 규정이 담긴 표준 약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30여 년 전보다 4배 급증한 8억여 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 이후 비만 증가와 해로운 음식의 소비 확대, 신체 활동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계 지역별 당뇨병 환자 추이를 추적해 분석한 결과 30여 년 사이 당뇨병 환자 수가 4배 이상 늘었을 뿐 아니라 당뇨병 유병률도 7%에서 1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 8억여 명 가운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30세 이상 성인 수는 1990년의 3.5배인 약 4억 5천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의 59% 정도가 치료 없이 당뇨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당뇨병과 고혈압을 함께 앓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382만 8,600여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7.5%가 지난해 당뇨병 진료를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동시에 진료받은 사람은 184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고 당뇨와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는 2019년 대비 23.1% 늘었습니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함께 앓는 환자도 5년간 14.8% 늘어 지난해 25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진료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전체의 21.8%, 80세 이상이 18.5%, 60대가 16.4%로 60세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우리자동차와 배터리 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는 $7,500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회사 창립자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고에서 관련 회의가 이미 여러 차례 열렸다며 트럼프의 세금 감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Insane electric vehicle mandate. This is where everybody's going to have an electric car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ut maybe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트럼프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 입장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테슬라는 작은 피해를 입겠지만 지원금이 유지될 경우 나머지 석유차 업계가 황폐화될 거라는 게 머스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love Elon. I love Elon. He endorsed me, gave me the strongest endorsement. And his Tesla is great, but he understands this. And he never wants, somebody said this. 통신은 IRA법에 따른 다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비해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 내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법 개정을 쉬운 목표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 9,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고 자동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 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업체들의 데이터를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 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직 관리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전직 국방부 관리 루이스 엘리존도는 미국과 일부 적선국이 UFO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해군 소장 팀 갤로댓도 해군에 복무하던 2015년 처음으로 UFO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갤로댓은 미 함대사령부 소속 인사에게서 특이한 비행 물체의 영상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지만 이튿날 계정에서 이메일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전직 공군 장교 데이비드 그리쉬가 국방부가 비밀리에 UFO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람들이 목격한 UFO가 외부 세계에서 온 게 아니며 정부 차원의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에 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타지마할이 짙은 스모그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선 가시거리가 300m로 짧아지면서 항공기 운항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기질이 심각 수준으로 나빠진 가운데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했습니다. 뉴델리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सांस फूलता है मेरा खुद ही सांस फूल रहा है
आंख में जलन, नाक में जलन, गला में एकदम पूरा चुपचुपाहट हो रहा है हालत है। 인도 북부와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 동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장 수준의 120배가 넘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질이 기록됐습니다. 매일 7만 명이 병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어린이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 11 million children under 5, those who are still in their mothers' wombs, who are actually mothers who are pregnant with babies inside them, these are the most at risk. 인도와 파키스탄은 매년 겨울만 되면 대기 정체에 따른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유해 물질에 농작물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한 연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공사나 트럭의 운행을 제한하고 심지어 인공 강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지만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반발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세계 각국 대표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에서 관련 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국제 전문가 그룹은 오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선진국이 부담해야 지구온난화를 목표 수준 내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COP29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옐친 라피예프 외무장관은 민간 참여보다 선진국들의 공공지원 확대로 개도국을 돕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총회의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예니퍼 모르간 독일 기후특사는 공적 자금만으로 모든 자금 수요가 충족될 수 없다며 민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중국 등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건데요. 인천 앞바다 옹진군 북도면에 속한 장봉도 등 4개 섬 지역에 내년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100길로 30분이 걸리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지난해 인근 섬 신도에 이어 330일 만에 수돗물인 인천 하늘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염분과 흙이 섞인 지하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물이 모자라니까 이게 흙탕물도 나오고 건수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우리가 멀리서는 상수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절차를 걸쳐서 좋은 물이 오니까 마음이 좋죠. 장봉도 첫 수돗물 공급을 기념해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수질 검사도 마쳤고 다른 수치는 다 정상 기준 이내로 먹을 수 있는 물로 측정이 됐어요. 각각의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공사도 한창입니다. 연말까지는 350여 가구 모두에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이처럼 공사 중인 지방 상수도 배급 사업은 북도면에 속한 섬지역 1,194가구 2천여 명. 이를 위해 인천 삼목항에서 신도와 모도에 이어 장봉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4km가 넘는 해저 관로도 설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급순환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공급이 모두 이뤄지면 휴가철 제한급수 등이 없어지면서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소와 병충해 피해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358만 5천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1.5% 감소한 69만 7천 헥타르로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정부는 잉여 작물인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농민들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쌀 생산량은 전남이 70만 9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70만 6천 톤, 전북이 54만 5천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부부들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묶어서 부르는 이른바 스드메 비용이 정확히 몰라 각종 추가비를 지불했어야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평균 2,300만 원이 드는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저출산 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도 나오는 만큼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